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원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장수만세 2 머리 이 아니죠? 프로그램도 장수하나요? 해야죠. 해야죠. 예. 뭐 하고 있고요. 네, 이미 네. 장수 중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네. 그 장수만세, 그러니까 그 무기 체계가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고 애용되고 있는 무기 체계 중에서 지상 무기 체계 편을 한번 네. 우리가 선정을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 잠깐 얘기했던? 얘기가 나왔던 그 12.7mm 그렇죠. 중에서 M2 브라우닝이 그 바로 떠오르죠. 아 정말 이 기관총계의 고인물. 그렇습니다. 정말 치우려고 해도 절대 안 치워지는 이 정말 끈질긴 생명력. 이게 언제부터 배치가 됐나요? 이게 개발 자체는 1921년에 됐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인 그 M2HB형은 그렇죠. 30년대에 이제 실전 배치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추 한 90년 사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생산이 됐던 건데 뭐 지금은 개량형이 미국도 개량형 배치하고 있고 M2A1 그다음에 우리나라 K6로 배치하고 있지만 기본 설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비슷합니다. 설계는 예.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야,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물론 뭐 지상 무기 체계 중에서 이제 기갑 차량들의 수명을 통상 네. 뭐 반영구적이라고 하지만 통상 50년 보는데 그렇죠. 그죠. 이건 뭐 그걸 한참 뛰어넘는. 이게 그렇죠. 어느 정도로 경이적이냐 하면은 네, 2차 세계대전 때 셔먼 전차에 달려 있던 게 M2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셔먼은 2차 대전 끝나고 얼마 대부분 퇴역했고 음. 그럼 50년대 M48, 60년대 M60, 그다음에 70년대까지 M60 쓰다가 80년대 M1 에이브럼스 이렇게 몇 세대가 가는 동안에 기관총은 거의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은 바뀌는데 기관총은 그대로. 네. 심지어 진짜 셔먼에 달려 있던 게 M1 에이브럼스까지 달려 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근데 홍 편장님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후속작을 만들기가 참 애매한 경우이긴 했어요, 진짜. 구경이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했죠. 그렇죠. 그게. 네. 12.7mm 정도 되니까 무겁고 튼튼하게 만들기 쉽지만 그렇죠. 사실 아무래도 그거보다 더 가볍고 컴팩트하면서도 고장이 적고 튼튼한 걸 만들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식으로 치면은 이제 포만감도 느껴지고 그렇죠. 영양가도 풍부하고 그렇죠. 맛도 좋고 하지만 가격이 싸야 돼. 그렇죠. 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거를 보통 이런 음식을 먹고 싶다라 그러면 바로 따라오는 게 이런 날도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으로 얘기하니까 바로 그냥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게 실제로 미군도 이거를 대체할 만한 12.7mm 기관총 개발 시도가 여러 몇 차례 차례가 있었죠. 있었는데 하나같이 이거 뭔가 미묘하네 쉽게 해서 가벼우면 고장이 잘 나고 아니면은 더 비싸고 등등 묘하게 뭐가 어긋난 끝에 결국은 모든 대체 시도가 실패해 버렸어요. 가장 최근에 2000년대에 그죠. XM307이라고 아, 정말 그거. 더 경량의 12.7mm 기관총을 개발을 했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M2HB 중기관총을 총열 교환만 쉽게 한 M2A1 중기관총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됐지만 결국은 M2입니다. 그것도. 그렇죠. M2의 그 가장 그 아웃볼되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그렇죠. 예. 그 그때 총열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렇죠. 예. 307인가 그건 왜 그 교체가 불가능해진 건가요? 일단 되게 비쌌고요. 아, 그다음에 또 문제가 발사 속도가 느려요. 무게를 가볍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가벼우면서도 안정된 컨트롤을 하려다 보니까 발사 속도가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전방에 있을 때 시험 사격한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많이 발사가 돼갖고 좀 놀란 적이 그렇죠. 있었어요. 그래도 550발에서 600발 사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대례 화력 지원용으로 네. 뭐 보병 같은 경우 그렇죠. 이거만한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더 큰 화력 뭐 많겠지만은 그렇죠. 예. 너무 싸고. 그러니까 제가 그 종합 화력 훈련인가 거기 가본 적이 있어서 각종 포나 이걸 쏜 적이 있는데 솔직히 소총은 계속 들으니까 따콩따콩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맞으면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잠깐 빠지고요. 총소리가 그죠. 예. 영화는 영화는 화염도 크고 이렇지만 옆에서 들으면 약간 경망스러워요. 이 소총 소리는. 예. 그리고
포 전차포 같은 경우는 왠지 나는 안 맞을 것 같아. 그죠. 예. 예, 저렇게 가끔 한 발 날아가는 거면은 나는 안 맞겠지. 예. 예, 막 이랬는데 M2는 사악한 소리가 쿵쿵쿵. 쿵쿵쿵한데다가 발사속도 빠르니까 저건 진짜 스치면 사망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네. 퓨리에서 그 브래드 피트가 그렇죠. 그 M2로 그냥 가져되는 네, 그 네. 장면 참 기억에 많이 남네요. 참고로 발칸 같은 경우는 왠지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것 같죠. 그죠, 네. 그냥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죠, 진짜. 네, 네, 네. 왱 그거는 뭐 외계인한테나 쓰는 무기잖아요. 그렇죠, 네, 느낌상. 프레데터한테. 대프레데터용. 그렇죠. 네. 사람한테 쓰면 그 반칙이죠. 반칙이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무병장수하고 있는 M2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이거야말로 진짜 200년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광선총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화약무기 체계가 존재하는 한 이제 M2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도 예상은 못하지만 쉽진 않을 거예요. 예상 아마 못하는데 대체는. 저는 적어도 10년은 더 갈 것 같아요. 10년은 너무 짧고 짧아요. 일단 20년은 기본으로 봐야 되고 왜냐면 음, 이제부터 계량형이 막 배치되기 시작한 거니까 그죠. 20년은 일단 기본으로 갈 거고 이게 30년이나 40년이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시조새처럼 그 개발되고 태동되면서 100년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무기체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아니 이미 거의 100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그 M2를 한번 선정해 볼까요? 브라우닝 뭐 그렇죠. 아주 그 대표적이고 또 하나 뭐 그에 버금가지는 않지만 또 마르고 닳도록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육군도 채용하고 있는 M101 견인포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사실 개발 시점으로 보면은 거의 100년 돼갑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 미군에서 채택한 건 20년대 후반이에요, 사실.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완전 제식화해서 투입된 게 41년이죠. 그거보다도요. 네. 사실 선정 및 제식화는 20년대 후반에 했는데 하필 대공황식이라 그렇죠. 29년에. 개발만 해놓고 맞아. 배치를 엄청 늦게 된 거예요. 33년 기준으로 10몇 문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이제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만들었죠. 무지하게 찍어내기 시작한 거죠.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만들다 보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한 10,000문 정도 뽑았다고 그럽니다. 그것만. 말문이 막히네요. 그렇죠. 말문을 만들었다고 사실 하니까.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로 미군 하면 2차전대 공군 그러는데 사실은 포병입니다. 미군이 제일 많이 부른 건. 그렇습니다. 그게 이 105mm 포가 어떻게 보면 미 육군 승리의 견인차로 관여하는 게 다른 나라들과 달리 미군의 105mm 포는 어느 사단에도 정수 혹은 정수 이상이 있었고 게다가 이거를 자주 포한 M7 프리스트 같은 경우 독일군도 러시아군도 미군 못 따라갔어요. 그 숫자와 거기에 포탄 보급까지 정말 그 어느 그쵸. 나라보다 원활했기 때문에 연대급 작전 하는데 포탄을 2,000발 쏘아붙더라 막 이런 정말 현재 반칙이죠. 대한민국의 105mm 그 포탄 그 재고로 있는 포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300만 발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300만 발. 그러니까 몇백만 발 수준으로 네. 있으니까 이건 뭐 네, 말이 소문인데 안 나오는 300만 발은 얘기지. 아마 100만 원 최소한 넘을 거예요, 진짜. 100만 발은 넘습니다. 네.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 드라마도 보면 이제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 영화 보면 사실 총에 많이 맞아 죽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화의 촬영 기법상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면 사실 대부분의 사상자는 포탄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병사들이 받는 충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부상 발생은 이제 그 뭐라고 하죠? 포격이 더 많기 때문에 스탈린도 말했죠.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네. 그리고 뭐 베트남전에서 그 베트공들이 뭐 무서워했던 무기 중에 또 하나죠. 그렇죠. 뭐 아주 쉽게 그 보병이 화력 지원이 바로바로 되고 또 가볍고 그 그렇죠. 급에서는 사실 이 M1 곡사포 나중에 M101로 제식 번호가 바뀌지만 이 포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 만든 105mm 곡사포 중에는 M2 아닌가요? M2. M1으로 시작했다가 M2 M2예요. A1이 됐네요. 예. M2가 이제 그 제식화된 그러니까 이제 41년에 그 배치된 거가 이제 M2로 이제 불리기 예, 시작한 맞습니다. 거죠. 예, 예. M2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M2인데 M2가 이제 M101이 됐는데 말씀대로 미군도 M102로 쓰기 전까지는 마르고 닳도록 썼어요. 정말 마르고 잘 썼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장수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수많은 그 우방국 내지 동맹국에 그렇죠. 그렇죠. 계속 그 뭐 저 그냥 퍼주다시피 했기 때문에 우리도 엄청난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 많으면 그걸 트럭에 실어서 자주포로 만들겠습니까? 저 오죽하면. 전방에서 훈련할 때 그 막 첫 훈련 나갔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왔고 진탕을 막 걸어가야 되는데 옆에 이 포병이 트럭에다가 포를 견인해서 지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흙탕으로 다 튀고 갔는데
뒤에 달린 포가 딱 지나서 보니까 이거 배달의 기술 때 봤던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때 미군이 썼던 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포네. 그렇죠. 자, 이렇게 무병장수하는 대표적인 병은 견인포. 몇 번 앓지 좀 않았을까요? 병을 더 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아, 그런가요? 곧- 너무 오래 써. 우리 그 지상군은 또 이거를 이제 자주포화 네, 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제 내년부터는 실전 배치가 이제 대량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모 사단에서 이제 거의 뭐 운용 시험을 네, 하고 네. 있는데요. 거의 뭐 평은 내년에 어떤가요? 네, 평 아주 좋습니다. 아니 뭐 일단 끌고 다니지 않고 트럭에 싣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운용하는 그쵸. 병력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행복하죠. 발사 속도도 훨씬 빨라졌고. 빨라졌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그죠. 아무래도 유용합니다. 끌고 다니다가 이제 이거 하고 쏘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체에 실는 게 실고 게다가 쏘는 게. 그게 대체하는 게 4.2인치 박격포기 때문에 네. 좋네. 박격포 트럭에 싣고 내리고 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이렇게 행복한 게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은 할 거예요. 뭐 이게 무기 체계 자체로서의 어떤 문제나 그쵸. 그런 게 네네.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겠지만 뭐 예. 직사화기로도 뭐 상당히 명중률도 괜찮고요. 뭐 똥포 하는데 그거는 이제 포 소리가 그래서 그런 거고 사실은 말고 닳도록 계속 써도 어쨌든 10km는 나가니까요.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세 번째 네네. 선정한 지상 무기 체계는 유명한 M48 패턴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무병장수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게 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걸 운영하는 나라가 이제 진짜 몇 없어요. 예. 우리나라 빼고 또 있긴 하나 지금. 대만이 가지고 대만은 엄밀히 따면 N48이 아닙니다. 아니죠. M60 계열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쵸. 운영하고 현재 있죠. 어쨌든 대한민국이 M48 계열 최다 운용국인 건 맞습니다. 지금. 네, 심지어 뭐 9개 대대나 전차 대대가 어우, 있고 많기도 하다. 네, 2개 전차 중대까지 합치면은 뭐 상당히 많이 거의 운영하고 10개 네. 해당되는 10개 전차대대라고 봐도 그렇죠. 되겠네요. 참고로 제가 M48 계열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A2C형을 실사격 그 A2C형의 실사격 최후 실사격을 제가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그런가요? 2007년입니다. 근데 진짜 장난 아닌 게 포탄도 그렇고 심지어 총탄도 7.6mm 나토가 아니에요. 3006이에요. 그거는 M1탄. 이 M48의 탄생은 51년이고요. 그렇죠. 정말 옛날이죠. 뭐 홍편장님 말씀대로 많은 시리즈가 있었어요. M48A1부터 그렇죠. A2C, 그다음에 A3, A3 그다음에 A4. A4가 없죠. 없고 A4는 A5로 갔어요. 이래서 M48 뭐 너무 유명해서 뭐 또 다른 또 우리나라 전차의 역사에서도 한번 다뤄봤었고요. 그렇죠. M48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게 없었으면은 북한이 오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 기갑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M48 이전까지는 정말 셔먼하고 M47밖에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숫자도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은 막 T54, T55가 막 그 계열 차량들이 막 물밀듯이 막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군한테 M48 공여를 안 받았으면은 네. 북한의 오판이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까지 네. 있습니다, 진짜. 거기다 M48 계열은 뭐 완벽하기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개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개량했죠. 네, 네. 그런 K 버전이 붙는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네. M48 중에서는 가장 최신형으로 개량했다고 5K, 볼 수 네. 있죠. 물론 그 자체를 갖다가 건드리지 않고서 개량한 것 중에서죠. 그렇죠. 네, 예. 뭐 이스라엘처럼 뭐 마개죠, 진짜. 마개조라고 하는 그런 노인 학대. 노인 학대. 마가크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예. 마가크 전차 같이 그런 거가 아닌 다음에는 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M48 A4K, 뭐 A4KW라고 A5K, 참 예. A5K, A5KW 뭐 이런 것들은 가장 최신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운용 개량, 운용 현황에 맞춰서 개량했던 게 저는 사실은 K1 전차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입니다. 이게 사실 M48A5K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K1이 나올 때까지의 어떤 빈틈을 그죠. 정말 그게 메꿨어요. 왜냐하면 M48이 90mm 포지 않습니까? 네. 사실 북한은 그 무렵부터 T61을 들어오려고 했고 T62가 없었어도 T54, 55가 과연 M48 90mm 포를 갖춘 M48 몇백 대만으로 막을 수 있었겠냐라고 하면 좀 회의적이거든요. 네. 그 점에서 105mm 포를 갖춘 A5K가 소량이나마 존재했던 게
정말 K1이 나올 때까지 중요한 어떤 징검다리가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야간전도 가능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뭐 유지보수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기갑병들이 고생하지만은 아무튼 그 중요한 무기 체계고요. 계속 무병장수 하고 있습니다. 무병장수는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아,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많이 아프죠. 많이 많이 아프니까 이제 결국 이 수명이 다 돼 가는데 엔진도 예, 아프고. 아무튼 네. 뭐 예. 그 장수 무기 체계로 선정을 해봤고요. 그러면 A5K는 언제까지 운용이 될까요? 사실 K2가 이제 수량이 많아지면 대체를 할 거라고 그게 생각했는데 문제가 육군에서 K2 수량을 줄이고 아파치를 도입하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일정 수량은 또 유지해야 되니까 전차도요. 아마 지금 K2 아마 200 몇십 대까지 네. 양산하는 거 이상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음. 지금 추가 양산을 안 하면은 전차 세력을 줄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원사단의 그 전차 대대를 줄이면 줄이거나 운용을 아예 안 하면 지금 M48을 빼도 돼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길게 봐도 10년 이상 운영이 그렇죠. 힘듭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계속 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를 더 줄이지 않는 한. 자, 그건 뭐 다음 때 뭐 얘기를 네네.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그 세 개의 그 무기 체계를 설명을 좀 소개를 드렸고 해상 무기 체계를 마지막으로 네. 소개를 드릴게요. 해상 무기 체계는 니미츠 항공모함을 선정을 했어요. 아, 니미츠. 정말 이게 이제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의 대표 주자. 그럴까? 그렇죠.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죠. 왜냐하면 그 앞에 엔터프라이즈가 있긴 하지만 이건 하나만 만들어졌던 거라서. 그나마 퇴역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실험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니미츠가 열척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미국 항모 전단의 대표 주자가 됐고 사실 이 다음 급인 제럴드 R 포드급도 어떻게 보면은 니미츠급의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 정도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전 기준으로 보면은 개량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정도였죠 이게. 그러니까 제럴드 R 포드급도 어떻게 보면 이 니미츠급의 기본 베이스로 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한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개량형에 가까울 정도.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 항모 전단의 이제 가장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저도 사실은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배치가 되게 된 게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 50년대 이미 원자력 항공모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엔터프라이즈 운영해 보니까 돈은 겁나 많이 들어요. 돈은 겁나 많이 드는데 이게 또 항공모함이 어차피 비싼 무기 체계니까 그냥 비싼데 조금 더 돈 쓰지. 그다음에 또 20-30년 동안 운영을 할 생각을 해보면 운용비 생각하면은 연료비보다는 원자로를 넣는 게 낫다라는 계산을 엔터프라이즈를 운용해보고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진행이 돼서 60년대 말에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취역하고 배치된 게 75년이 이제 니미츠급. 그렇죠. 이 첫 번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니미츠 제독이라는 존재감 때문에 이름이 붙었고 이게 열척이 이제 돼서 몇 척은 지금 오버홀되고 있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최초에 됐던 니미츠가 75년도에 배치되고 25년에 퇴역 예정인데 25년에 퇴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쉽지 네.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퇴역을 할 겁니다.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 미국의 그 항공모함의 네, 개념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차기 항공모함은 이렇게 10만 톤 이상의 네, 네. 대형 항공모함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되고요. 어쨌든 25년에 퇴역을 예정하고 있고 퇴역 예정한다 그러면 항상 미 해군은 합니다. 왜냐하면 또 뭐 오버홀 문제도 하긴, 그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항공모함이 75년에 배치돼서 25년에 퇴역한다 그러면 이것도 50년 된 거거든요. 반세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해상 무기 체계는 30년이 평균인데 이거는 평균을 훨씬 네. 넘어가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장수만세를 했나라고 보니까 돈이더라고요. 돈이죠. 돈. 네, 왜냐하면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이었으면 사실 이렇게 오래 운영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이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도 50년 했습니다. 그렇죠. 2011년에 아, 그렇죠. 그렇구나.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 운영 경험이라든지 이게 일단 되면서 이제 어쨌든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으니까 미국조차 쉽게 퇴역을 못 시키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후계함이 나와야 되고, 왜냐하면 10척에서 11척 사이 체제를 유지하려면 이제 그 운영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신 대로 25년에 퇴역이 된다 그러면 이제 50년 동안 유지가 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니미츠급은 벌써 그 건조할 단계부터 네. 계획 단계부터 50년을 쓰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 네. 그 핵 추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버홀만 한다고 그러면은 뭐 무한정으로 쓸 수 그렇죠. 있는 예.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할 때는 사실 재래식 항공모함보다 비용이 비싸서 원자로 하나 값이 이제 재래식 항공모함 건조비랑 똑같은 상황이 나와서 이제 말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재래식 항공모함은 연료를 엄청나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비용을 곱하기 한 뭐 30, 40 하니까 차라리 원자로는 한 번 들어가면 퇴역할 때까지 그냥 오버홀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런 가격을 생각하니까 이제 낫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유지 보수를 브렉다운하다 보면은 기존의 그 재래식 추진 항공모함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죠. 아무래도 많이 그렇죠. 들어가는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비용보다는 이게 그 끝까지 유지될 네. 수 있는 부분이고 워낙 진짜 뛰어난 대형의 그렇죠. 항공모함이에요. 슈퍼 사실 캐리어죠. 네. 네. 니미츠급 한 척이 거의 그 이전 세대 항공모함 예를 들면 뭐 미드웨이급 이런 거 3척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좀 약간 과장을 못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애진간한 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맞더라도 수십 발을 맞아야 침몰까지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 자체가 이제 그 미국의 상징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항공모함이 가라앉거나 항공모함이 공격받는 게 이제 미국을 공격하는 어떤 상징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역시 영화에서 예, 장수하다 보니까 플랫폼은 그대로인데 네. 그 탑재기들은 상당히 많이 아, 바뀌었죠. 자, 뭐 장수만세 뭐 2편은 이제 지상 무기 체계 각각의 무기 체계마다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다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유가 있고 역시 니미츠급도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좀 대체할 수 있는 무기 체계가 네. 따로 안 나와서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나오곤 있지만 아무래도 빨리 못 나오고 있죠. 비싼 거니까. 그렇습니다. 한 척 만드는데 몇 조 원씩 드는 네. 거니까. 지금 포드급. 135억 달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항모 대단하다. 만드는 비용만. 네. 그렇죠. 뭐 대단하다. 최신형 그 제랄드 R 포드급은 그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장수만세, 네. 지상 무기 체계 3가지 그리고 해상 무기 체계 1가지를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장수만세 하면 또 밀떡도 나름 장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밀떡 장수하고 있습니다. 네, 장수하고 제가 있습니다. 밀떡을 한 지 지금 3년이 넘어갔는데 네, 그럼요. 저도 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 안 따져봐서 모르겠지만 예. 그렇겠죠. 이렇게 장수하는 횟수로 오냐. 횟수로 5년이요? 횟수로 5년이래요. 오 마이 갓.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장수만세. 그렇죠. 네. 앞으로도 더. 네. 우리 앞으로 5년 이상 계속 10주년 기념으로 네. 뭐 큰 행사를 할 수 있을 그렇죠. 정도로 예. 그리고 이렇게 뻗어가려면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렇죠. 또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응원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수만세 무기체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댓글로 달아주시고 같이 토론해 네. 주시고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고의 특징이 이 댓글만 보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많이 참고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뭐 네. 그냥 생각나는데 또 다음번에는 우리가 뭐 실패열전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그렇죠. 물론 제식화됐으나 짧게 단종됐던 네, 그 네. 무기 체계들도 네. 한번 다음 기회에 왔다가 그렇죠. 쉬우 기회가 뭐이 된다면 정도로 한번 네. 또 스쳤다가 쉬우. 네, 그렇죠.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상 장수만세 1, 2편에 걸쳐서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그 프로그램과 함께 이슈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